안녕하세요. 이상사진의 이선입니다. 요즘 다시 필름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필름 사진의 독특한 색감과 약간의 거친 질감은 엄청난 화질의 요즘 카메라와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이라 하면 사진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바디의 매력도 또 하나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트로한 디자인과 특히 미러와 셔터가 긴밀하게 작동할 때 나는 셔터 소리,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광학식 뷰파인더는 이제 미러리스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감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름 카메라 중 하나인데요. 바로 니콘의 F100입니다. 니콘의 F100은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나온 모델이어서 오래된 수동 카메라와는 다르게 꽤나 진보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튼튼하고 묵직하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카메라의 빌드 퀄리티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만지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지만 오토포커스 AF가 가능하고 DSLR에 G렌즈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서 지금도 인기가 많은 필름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시 필름 카메라는 비싼 필름 값과 부수적으로 현상과 스캔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100의 바디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리뷰는 바로 니콘의 1세대 디지털 플래그십 바디인 니콘 D1X입니다. D1X는 니콘의 플래그십 바디답게 세로그립 일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100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니콘의 2세대 디지털 플래그십 카메라인 D2H부터 기존 필름 카메라 형태가 아닌 완전한 디지털용 카메라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1세대 디지털 카메라인 D1X의 바디는 필름 카메라 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니콘 F100 리뷰인 줄 알고 보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F100 리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D1X는 2001년도에 출시된 카메라입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름 SLR 카메라를 많이 쓰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필름이 몇 롤 모이면 현상소에 가서 현상을 맡기고 스캔이나 인화를 해야지 비로소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몇 롤 모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후 현상소에 맡기고 찾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뒤에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똑딱이 디카가 아니라 SLR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의 사진을 말이죠. 그래서 이때쯤에 이른바 똑딱이 디카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났지만 당연히 이때는 화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필름 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필름 사진으로 사진을 찍고 스캔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1년도에 DSLR 카메라는 가격도 엄청나게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전문적인 용도로만 활용되었던 카메라인데요. 과연 지금은 어떨지 니콘 D1X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바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화소가 낮은 만큼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로우 파일로 촬영하고 보정한 결과물입니다. 아무래도 해상도가 500만대 화소라서 결과물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생각보단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확대를 해보면 낮은 화소수의 한계를 여지없이 볼 수 있었지만 토익 카메라에서나 볼 법한 500만대 화소에서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화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센서의 크기와 렌즈의 광학 성능이 받쳐준다면 500만 화소도 쓸만한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 파일 사진은 한 장당 대략 8메가 정도의 용량이고, 무보정 원본 로우 파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옐로우 필터가 깔린 듯한 느낌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그리 정확하진 않은 듯 했지만 색감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을 보정할 때 노출이 오버된 파도의 하이라이트 부분도 꽤나 잘 살려낼 수 있었고요. 어두운 섀도우 부분도 잘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JPG로 찍은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만 조절하고 약간의 샤픈과 밝기 조절만 하였습니다. 니콘 D1X는 매우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JPG 결과물이 필름 사진처럼 감성적이게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JPG 이미지도 전체적으로 옐로우 톤이 강한 것 외에 색 표현력이 과하지 않고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D1X는 전문가용 바디였으니 감성적인 색 표현보단 정확한 색 표현이 더 중요한 덕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울고 있는 새끼 길고양이를 이리저리 찾고 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잡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풀 속에 있던 새끼 고양이를 맨손으로 잡더라고요. 저렇게 잡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놔주라고 하였습니다. JPG 파일은 사진 한 장당 대략 2.5메가의 용량이고 아무래도 로우 파일보다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면 당연히 이미지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인 안부 노이즈가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콘 카메라의 픽처 컨트롤 설정을 보면 보통은 표준,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모노크롬, 인물, 풍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D1X의 경우 JPG 모드에서는 컬러와 B&W, 즉 흑백 모드 딱 두 가지 설정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흑백 모드에서는 CCD 센서의 부드러운 노이즈가 필름 입자처럼 느껴져서 화질도 좋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D1X를 JPG로 설정해두고 흑백 카메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흑백으로 촬영한 사진은 모두 JPG 무보정 원본 이미지입니다. 니콘 1세대 플래그십 디지털 카메라는 D1, D1H, D1X가 있는데요. 1999년 니콘의 첫 DSLR인 D1을 출시하면서 캐논보다는 조금 먼저 DSLR을 선보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때는 아직 FX 포맷인 풀프레임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크롭 센서인 DX 포맷에 고작 270만 화소의 CCD 센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D1H와 D1X가 출시되는데요. H는 연사 속도와 연사 버퍼를 위해서 화소는 동일하게 270만 화소로 하였고 고감도를 지원하는 프레스용, 그러니까 전문 기자용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는 스튜디오에 특화된 바디로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화소는 530만 화소로 높이고 최소 ISO 감도를 낮춰서 최적의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바디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안에는 센서의 신호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카메라 안에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의 성능 한계로 D1H와 D1X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출시를 했고 나중에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의 성능이 좋아져서 따로 구분 없이 통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소를 높인 D1X의 경우 로우로 촬영 시 4장 정도 연속으로 촬영하면
그때부터 버퍼가 걸려서 버퍼가 끝날 때까지 셔터가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로우 플러스 JPG 동시 촬영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사 버퍼와 관련해서 니콘이 특이하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었는데요. 니콘으로 카메라를 직접 보내야 하는 유상 업그레이드였습니다. D1X의 530만 화소가 그래도 그 당시엔 고화소 바디였는데요. 지금의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면 Z7이나 Z8, Z9 같은 경우 4570만 화소이니 무려 4000만 화소 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로우 플러스 JPG 무손실 20연사부터 8K 동영상까지 가능하니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니콘 D1의 지면 광고입니다. 이때는 아남에서 니콘 카메라를 수입 판매를 했었고, 여기 제일 밑을 보시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무려 1866만 8천원이었습니다. 물론 렌즈와 플래시를 포함한 풀 패키지 가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카메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화소 바디로 출시되었던 D1X의 이미지 센서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D1, D1H는 가로 2012 픽셀 곱하기 세로 1324 픽셀의 270만 화소입니다. 일반적인 베이어 패턴 이미지 센서이고요. D1X의 경우 화소수를 늘리기 위해 특이하게 세로 픽셀의 수는 그대로 두고 가로 픽셀의 수만 2배로 늘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모양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로 세로 픽셀 비율이 3대2가 아니라 3대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로 픽셀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는 약 75%만 활용하고 세로 픽셀의 데이터는 1.5배로 확장하여 3008 곱하기 1962 3대2 비율 590만 화소의 기록 화소로 저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형태가 약간 이미지 센서 발달 과정 중 중간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센서의 부족한 점을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의 도움으로 화소에 비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 중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가 아니라 16000분의 1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속도까지는 기계식 셔터로 작동하다가 고속 셔터 구간에서는 전자식 셔터로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식 셔터는 이미지 센서 앞에 셔터막이 직접적으로 빛을 가리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전자식 셔터는 기계식 셔터가 아예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지 센서 자체의 전원을 온, 오프 하는 방식으로 빛 신호를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롤링 셔터와 글로벌 셔터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센서 앞의 셔터막과 관계없이 이미지 센서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나눈 방식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한 줄씩 순차적으로 빛 신호를 읽어드리는 방식을 롤링 셔터라고 하고, 이미지 센서 전체가 동시에 한 번에 빛 신호를 읽어드리는 방식을 바로 글로벌 셔터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대표적으로 CMOS 센서와 CCD 센서가 있죠. 대부분의 CMOS 센서는 롤링 셔터로 구동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소니의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 상용 바디 최초로 CMOS 센서이면서 글로벌 셔터로 구동이 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구형 카메라에 많이 사용되었던 CCD 센서들은 대부분 글로벌 셔터 방식으로 센서가 구동이 됩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럼 CCD 센서를 가진 구형 DSLR 카메라는 모두 글로벌 셔터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CCD 센서가 글로벌 셔터로 구동한다 해도 센서 앞을 가리고 있는 셔터막, 즉 기계식 셔터가 롤링 셔터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1X의 경우 고시력 셔터 구간에서는 셔터막이 아닌 전자식 셔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CCD 센서가 글로벌 셔터로 구동이 됩니다. 즉 CCD 센서와 전자식 셔터가 합쳐지면 글로벌 셔터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D1X로 간단하게 테스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롤링 셔터와 글로벌 셔터를 구분할 때 젤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피사체를 찍을 때 롤링 셔터의 경우 젤로 현상이라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선풍기 날개는 3개이고 선풍기 날개에 직선으로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킨 상태에서 롤링 셔터로 작동하는 CMOS 센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로 촬영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은 휘어져 보이고 선풍기 날개 하나가 왜곡되는 젤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링 셔터는 센서가 이미지를 판독할 때 한 줄씩 읽어드리기 때문에 다음 줄을 읽어드릴 때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면 사진처럼 그 궤적이 사진으로 찍히게 됩니다. CCD 센서인 D1X로 똑같이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아무 왜곡 없이 정지된 사진처럼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미지 센서가 동시에 이미지를 캡처하는 글로벌 셔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D1X는 고속 셔터 구간에서는 이미 글로벌 셔터였습니다. 하지만 D1X의 CCD 센서와 전자식 셔터도 단점이 있는데요. 강한 광원을 찍으면 블루밍 현상과 줄이 생기는 스미어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CD 센서에서 잘 발생되는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셔터 속도를 저속으로 설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니콘 F100과 D1X를 나란히 두면 정말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으로 유명한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니콘 카메라를 디자인하면서 상징이 되어버린 그립의 빨간색 포인트가 D1X는 회색인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오히려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액정 말고는 노출되어 있는 버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 버튼들과 상부 액정을 보면서 조작해야 하는 것도 필름 카메라스럽고요. 그나마 후면 세로 그립 쪽에 이렇게 작은 버튼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도 필름 카메라의 니콘 F5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CF 카드이고 슬롯은 하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2기가 이상의 용량은 인식하지 못하니 2기가 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상사진의 이선이었습니다.